안녕하세요. 김지연 한의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에는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당뇨인 중 일부는 현미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현미밥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지는 않나 잘 체크해보세요. 먼저 현미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미밥은 왜 당뇨인에게 좋다고 알려졌을까요? 흰쌀은 겉껍질과 배알을 모두 제거한 정제 곡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확 올려요. 반대로 현미는 껍질과 배아가 남아있는 곡물입니다. 그렇기에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니 소화 흡수가 늦어지고 혈당도 비교적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당뇨인에게 권장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당뇨라면 무조건 현미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부터 어떤 분들이 현미밥이 안 맞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현미는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현미밥을 먹고 오히려 더 부담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현미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위가 금방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화가 완료되어 식후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고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가 약하거나 씹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현미는 흰쌀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거칠죠.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씹지 못해 덜 분해된 채 삼키게 됩니다. 이 경우 오히려 흡수가 불규칙하게 일어나 예상보다 혈당이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가 튼튼한 분 중에서도 식사를 드실 때 대충 씹고 빠르게 넘기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상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작작용 자체가 혈당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하혈색소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현미밥은 안심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현미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국 현미도 탄수화물이고 정량을 오버해서 먹으면 혈당은 상승합니다. 특히 당하혈색소가 8 이상으로 높은 분들은 어떤 밥이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정량을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장질환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합병증 중 위마비, 즉 위배출 지연을 겪는 분이나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미의 섬유질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는 주로 마른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은 소화기가 약하심에도 당뇨에는 현미가 좋다는 말을 듣고 흰쌀을 아예 끊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3끼 모두 현미로만 소량 드셨는데도 오히려 식후 피크가 250 이상으로 치솟고 식후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안 떨어져 힘들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소화기가 약한 분이 제대로 씹지 못하고 밥을 너무 적게 먹거나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미 선택은 개인 맞춤입니다. 개체의 특이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잘 맞느냐인데요. 본인의 소화 능력, 치아 상태, 혈당 패턴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섞어 먹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100% 현미가 부담이라면 50% 정도로 조절해 배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백미를 섞으면 되고요. 50대 50, 30대 70 등 비율도 개인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양 조절도 중요합니다. 흰쌀이든 현미든 밥은 밥입니다. 혈당 관리에서는 뭘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딱 배 차는 정도를 찾아야죠. 누구는 반 공기가 맞고 누구는 한 공기가 맞을 겁니다. 그 정도를 찾아서 드셨으면 합니다. 넷째, 식후 혈당을 직접 재본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현미밥을 먹었을 때 본인의 식후 2시간 혈당은 어떤지
다음날 공복 혈당은 어떤지를 직접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하며 어느 정도 비율과 양을 먹어야 할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 100%를 먹는 분이라면 백미 100%도 시도해보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만 드시다 백미로 바꾼 초반에는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하루 이틀 정도 해보지 말고 최소 2주 정도는 관찰해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당뇨인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는데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현미가 혈당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둘째, 소화기가 약하거나 제대로 못 씹거나 정량을 못 지키거나 장이 안 좋은 경우에 현미가 안 맞을 수 있다. 셋째, 현미와 백미의 비율을 직접 확인해가며 나에게 잘 맞는 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